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오후 들어 귀성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9만 대가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오늘 전통시장 등을 돌며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추석 민심이 초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돈 쓸 곳은 많은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체불임금은 52억 원에 이릅니다. 울산 지역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지원비는 겨우 7%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지자체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리원전 소방대원들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한수원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은 또 해당 소방대원 2명을 해임하고 고리원전 본부장 등 간부들을 무더기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유소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대기업 노조위원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청소년 범죄 등 3대 범죄 근절에 나섰습니다. 3대 범죄 척결을 지휘하고 있는 울산지검 고민석 형사 2부장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울산도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귀성길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속도로 울산 요금소는 서둘러 고향을 떠나는 차량들로 서서히 붐비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차량름이 더디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경부선 언양분기점을 살펴보면 귀성행렬이 고속도로를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 부산 간 고속도로와 국도는 상대적으로 원활하지만 평소보다 통행량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3만여 대, 모레까지 9만여 대가 울산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고향을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연휴 다음 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을 쓰는 기업과 직장인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울산시는 길어진 연휴로 인해 추석 기간 울산의 이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도로공사 울산지사는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를 최대 고비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울산 진주 간 6시간 등 경부고속도로보단 남해고속도로의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김포행 항공편은 모두 매진됐으며 버스편도 대구와 서울 등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여유 좌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 평균 귀성객 16,000명가량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 KTX 울산역에서도 승차표를 구하기 힘들어 승용차를 이용한 귀성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울산 요금소에서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민심이 올 연말 대선의 초반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갖고 정권 운영 능력도 홍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4일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도 같이 아울러서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농수산물 시장 등을 돌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적극 알렸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다음 달 문재인 후보 울산 방문을 통해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골목골목을 비추는 한가위 보름달 같이 서민들의 아픔을 챙기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도 다음 달 초 안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철수 산악회 울산 지부 발족식을 갖고 울산에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당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통합진보당도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리고 민생 정치를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금품과 선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단속과 함께 연휴에도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민병렬 후보가 오늘 울산을 방문해 진보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 후보는 진보 대통합이 실패했지만 꼬여있는 야권 연대를 풀고 진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섰다며 자신을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들 가족과 함께 설레는 귀향길에 나설 시간이지만 추석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인데요. 울산에만 무려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임금 5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업체에서 기사로 일했던 3명의 근로자들은 넉 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당 무려 4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에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네, 가서 지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내일 모레 추석도 돼가고 한데 지금 한 푼 나도 아쉬운 시기인데 좀 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고용지청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149명, 체불임금은 5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52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임금 체불도 많지만 하도급 업체나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구조적, 고의적 체불도 적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장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선업체, 하도업체의 증가와 그다음에 최근에 기획부동산에 대한 체불 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업소 등 380곳을 점검한 결과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취나물을 재배한 북구 신천동 김모 씨를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또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언양의 참기름 업소 등 3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작업장 천장이 파손된 동구의 고깃집 등 3곳에는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석 연휴인 내일부터 사흘간 울산대공원 정문에 널뛰기와 투호, 윷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행사장이 마련됩니다. 울산대공원 주차장은 추석 당일 무료로 개방되고 나비원과 어린이 동물농장 등 주요 시설은 추석 당일을 뺀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됩니다. 문수공도장은 추석 당일 시민들이 직접 지도를 받고 활을 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도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독서해를 맞아서 마련한 도서관 연석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설립된 금정도서관. 부산의 지자체 운영 도서관으로는 영도구와 더불어 가장 빨리 생겼는데 계기는 혐오시설인 영락공원 개장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치단체는 주민 동의를 위해 원하는 사업도 함께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많은 구민들의 선택은 도로나 체육시설이 아닌 도서관 신축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하다 할 정도고 그럼으로써 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고 그러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 울주군이 원전 지원금을 마을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민원 해결용으로 그때그때 사용한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책에 대한 사랑은 전국 최초의 도서관 통합 서비스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2008년부터 29개 도서관 통합 서비스 구축을 시작했고 2010년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서비스 시범지역에 선정돼 국비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2004년부터 해마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책 읽기 운동을 펴고 도서관을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여기는 문화도 바탕이 됐습니다. 29개 도서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2004년부터 책 읽기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데 원북 원부산 운동이라 해서 지금 9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문화의 장이 되면서 울산의 지자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구가 5개 도서관을 설립했고 울산시는 시립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이며 울주군도 도서관 한 곳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다른 사업에 밀리다 보니 운영비 중 지자체 지원비는 7%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복합 기능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그 목소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도시들은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공공도서관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공공도서관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힘은 시민들에게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호조세를 보이던 자동차와 기기장비 업종까지 위축되면서 지난달 울산 지역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나 줄었습니다. 또 대형 소비점 판매는 1년 전과 비슷하지만 전달보다는 11.5% 줄었고 건설 수주는 토목공사가 크게 줄면서 1년 전보다 무려 40.1%나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울산항의 펄프 화역 지연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화주인 칠레 아라우코사와 선박 운영사인 STX 펜오션 등은 일주일 넘게 하역을 하지 못해 채선료와 영업 손실 등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울산 항만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일 칠레에서 펄프 11,000톤을 싣고 울산항에 입항한 스타카펠라호는 울산 항만청의 하역 승인 거부로 8일 동안 대기하다 4,000톤만 하역한 뒤 나머지 하역을 위해서 군산항으로 떠났습니다. 최근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청소년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3대 범죄 근절에 나섰습니다. 3대 범죄 척결을 지휘하고 있는 울산지검 고민석 형사 2부장을 피프렌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은둔형 외톨이인 김홍일의 끔찍한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어 지난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20대가 아무 이유 없이 슈퍼마켓 여주인을 찌르는 묻지마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성폭력과 청소년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묻지마 범죄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성폭력 재범자와 묻지마 범죄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그리고 구형도 높은 구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범죄 예방과 검거에 초점을 두고 유관기관들과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피해를 당하고도 감히 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엄벌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발 뻗고 쉴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나선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프렌뉴스 김혜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직원들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송재철 한수원 본부장은 오늘 부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고리원전 본부장과 간부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소방대원 2명은 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전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 검사를 실시하고 발전소 소방 업무를 소방방재청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유소에서 물 섞인 기름을 넣었다가 차량 고장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주유소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유소 측은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차량 6대에 대한 수리비 보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 미수죄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그리고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총선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사내하청 노조위원장 40살 하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4월 11일 아침 6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모 대기업 앞에서 다른 당 후보의 공약 일부가 잘못됐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사전 선거운동을 한 여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48살 이모 씨와 54살 노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후보 명함을 무단 살포한 2명의 여성 운동원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대기업 노조위원장 A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에게 주유소 인수 때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 노조 사무실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챙겨 잠적했다 자수한 50대 보험 설계사에 대한 보강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5명 외에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피해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질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31살 정모 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정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석 달째 공석이던 울산시 교육청 행정국장에 김상봉 학교시설단장을 10월 1일자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시설단장 후임에 교육과학연구원 양재관 총무부장을 전보 발령하고 총무부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방침입니다. 울산에서도 귀성 행렬이 시작됐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귀성길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울산 지방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14도, 모레는 13도로 평년보다 낮겠고 다소 쌀쌀하니까요.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많아서 구름 사이로 보이겠고 추석 보름달은 오후 5시 56분에 뜰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산발적으로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아침과 저녁으로 1,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구름 많은 가운데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